조선왕 조실록 광해군일기 1618년 4월 29일의 기록 가운데 한 인물에 대한 이런 글이 보인다. 그는 천지간의 한 괴물입니다. 그 몸뚱이를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고기를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악이란 악은 모두 들어차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평가를 받은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허균은 1568년 판서직을 역임한 경상도 관찰사 허엽의 삼남이녀 중 막내 아들로 외가인 강릉에서 태어났다. 그는 1597년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1610년 진주부사로 명나라에 가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도가 되었을 정도로 진보적인 인물이자 뛰어난 사상가, 개혁가였다. 마청 허성과 중영 허봉은 부친과 더불어 조정의 명신으로 활약하였으며 성리학과 문장 외교 활동으로 이름이 높았다. 시문에 뛰어난 천재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학론, 정론, 유재론, 과호밀론, 을위시에서 다양한 작품을 남겼으며 조선시대의 대표적 걸작인 소설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누이 또한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평가받는 허난설원이었다. 난설원은 7살 때부터 시를 훌륭하게 지었다고 소문이 났으며 여자 신동이라고까지 불렀다. 허균은 광해군 폭정에 항거하다가 차명되었지만 그에 대한 당대 및 조선시대의 자료는 한결같이 허균에 대해 비판적이다. 당시 사회에서 허균의 사상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의 저작들은 모두 불태워지고 성수시와 학산초담, 성소부부고 등 일부만이 남아 전한다. 한국사에는 수많은 인물이 역사의 무대를 장식하며 명멸해 갔지만 허균처럼 극적인 삶을 산 인물은 흔치 않다. 한때 광해군 당시 실력자였던 이이청과 결탁하여 패모론을 주장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아 예조참의 좌찬성 등을 역임했으나 1618년 역적 혐의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만큼 그가 개성이 강하고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인물로 지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허균이 죽은 뒤 광해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교문을 내렸다. 허균은 성품이 사납고 행실이 개, 돼지와 같았다. 윤리를 어지럽히고 음란을 자행하여 인간의 도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죄인을 잡아서 동쪽의 저작거리에서 베어 죽이고 다시 기쁨을 누리고자 대사령을 베푸노라. 허균이 살았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는 조선 사회가 보수와 혁신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시기였으며 허균은 이러한 시기의 개혁의 길을 택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여러 정황을 진보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허균이라는 인물이 당시 사회체제를 비판하고 체제에 적극 저항하는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17세기의 조선은 허균이라는 천재를 감당할 만큼 사회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한국의 역사는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제 허균에게 그릇된 오해를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한 시간여행을 한번 해보자. 감추어진 진실이 있다면 새롭게 조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한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해와 편견의 대상이 된 인물이라도 척도가 달라진 요즘 세상에서는 다른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교산 허균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존경하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최고이십니다. 아직도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조금 놀랍구먼.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은 허균 선생님이 조선시대 명문 사대부 집안의 적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다른 서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자를 차별한 것은 인간적으로 못할 짓이고 명백한 잘못이지. 태종이 자신의 반대파인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서자들의 벼슬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부터 그렇게 된 것이야. 내 스승이셨던 이달 최경창 백광운과 함께 당나라의 시에 능하여 삼당이라고 불릴 정도의 탁월한 재능을 지니셨지만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하고 불우한 삶을 살아야 했어. 예, 그렇군요. 또 다른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을 비롯한 조선시대 당대의 자료는 한결같이 선생님에 대해 비판적인데 그렇게 된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떤 역사에나 존재하는 것이요. 정의는 힘센 자의 편이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겠소.
내가 차라리 관리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탐관오리였다면 나을 뻔했다오. 그게 무슨 뜻이지요? 나는 1597년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조정에 진출했고 명나라 사신들을 훌륭히 접대한 공로로 황해도사라는 벼슬을 받았는데 당시 내 나이에 비하면 높은 벼슬이었지. 실력으로 말하면 관리들끼리 겨루는 시험에서 내리 3번이나 1등을 차지하기도 했어. 아마 이런 경우는 조선왕조 역사상 처음일 거요. 조정에서 5번이나 나를 복직시킨 것도 실력이 없다면 그랬겠소. 역사가 내 흠을 잡는다면 아마 다른 문제일 거요. 맞습니다. 조금은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선생님은 50평생 3번 유배를 가고 6번이나 벼슬에서 쫓겨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여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선조 32년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황해도사 허균은 서울에서 창기들을 데려다 놓고 따로 관아까지 만들었다. 37년 실록에는 일찍이 강릉 땅에 나갔을 때 그의 어미가 원주에서 죽었는데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선생님은 조관기행이란 기행문에다 몇 월 몇 일에 기생 누구를 만난 것부터 시작하여 무슨 얘기를 나눴으며 잠자리는 어떠하였다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방을 드나들던 기생이 한 고을에만 12명이 넘었다면서 이를 풍자한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다시피 나는 워낙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요. 그런데 오로지 유교를 섬겨야 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 문제가 된 것 같소. 9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나이 차이가 많은 형님과 누님들 사이에서 귀여움만 받고 엄한 훈계를 받지 못하고 살아서 그랬다면 변명이 되겠소. 나는 성인은 아예 될 생각이 없었소. 남녀의 정욕은 본능이 아니겠소. 기생들과의 문제는 나만이 아닌 다른 선비들 역시 가지고 있었지. 그렇지만 겉으로나마 점잖고 조신한 선비의 모습을 보이려 했던 다른 학자들에게 있어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내 모습은 큰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을 것이요.